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22장까지 이제 문자와 문자열을 끝내고, 이제 문자 라이브러리 함수, 그리고 문자열에 대한 라이브러리 함수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깊이 디테일하게 해봤습니다. 문제도 풀어봤고. 자, 이제부터는, 자, 23장이고요. 구조체, 우리가 structure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자, 제가 배열을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때요. 제가 이걸 안 했군요.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배열을 설명을 드릴 때 제가 이런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데이터의 발전, 아니 데이터의 저장, 그죠? 저장의 발전 과정이다. 라고 하면서 설명을 드린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저장할 수 있는 바로 단순한 타입이 바로 변수였어요. 그죠? 그래서 변수를 배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데이터를 이제 저장을 하기 위해서 배열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그죠? 배열을.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또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구조체라는 걸 배우고 있는데요. 자, C 언어에서는 일단 구조체까지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자, 변수는 하나의 데이터, 정수든 캐릭터든 아니면 실수든 이런 것들을 저장하는 게 변수였죠. 하나. 그죠? 그런데 배열은 같은 데이터 타입, 즉 int면 int, 플로트면 플로트, 캐릭터면 캐릭터 이런 형태로 한 타입의, 그죠? 하나의 타입의 우리가 방을 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100개면 100개 이렇게 만들어서 메모리 낭비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죠? 이러한 부분들을 좀 이제 배열을 자유자재로 우리가 이제 좀 메모리를 아끼면서 이제 쓸라 그러면 이제 뒤에 나오는 동적 할당을 배우면 되고, 그리고 포인터를 이용을 하면 훨씬 더 편리하고, 그죠? 그런데 배열의 단점은 이와 같이 같은 타입만 넣을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고 정적이다라는 단점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정적이다라는 부분을 일단은 놔두더라도 같은 데이터 타입에 딱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죠? 묶여 있으면 이거는 아무리 100개를 선언해도 100개의 방에는 오로지 정수값밖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인트형.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료 구조를 막 열심히 이렇게 하다가 구조체라는 거를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구조체라는 거를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struct라고 이렇게 적어요. struct 구조체다라고 알리고요. 여기에 구조체명을 뭐 예를 들어서 person이라고 칠까요? 구조체명을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int도 들어갈 수 있고 여기에 플로트도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배열도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들어갈 수도 있고 포인터도 역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렇게 해서 세미콜론을 딱 붙여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 하나의 person이라고 정의되어 있는 구조체가 정의를 하는데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int 타입, 플로트 타입, 배열 타입, 포인터 타입 다 타입이 달라요. 그죠? 다 타입이 다르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왜 그런지 보세요. 자, 우리가 어떠한 한 학생에 대해서 만약에 회원 정보를 관리하려고 해. 그러면 그 사람이 이름도 있고, 나이도 있고, 집도, 주소도 있고, 그리고 키도 있고, 몸무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열로, 변수로 일일이 다 저장해야 하면, 어이구, 코드만 해도 장난 아니겠다. 그죠? 그리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first, 이런 구조체가 나왔는데, 이 구조체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field 혹은 member라고 합니다. 이 first의 member. 그래서 이 구조체도 하나의 자료 구조가 이렇게 되어가지고, 얘는 구조체 배열도 만들 수가 있고요. 구조체 포인터도 만들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C 언어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자료 구조의 형태가 되는 구조체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조체의 단점이 뭐냐 하면 다 좋은데 요즘과 같은 시대의 시대를 살 때는 자, 우리가 어떠한 TV라고 예를 듭시다. TV 같은 경우는 뭐예요? 가로, 세로 높이가 있고 색상이 있고 그죠? 그리고 인치도 있고 그리고 버튼들도 있고 그래요. 그죠? 그런 것들은 스트럭처로 이제 구조체로 우리가 나타내면 되는데 TV는 분명히 사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리모컨을 이용을 하든 아니면 직접 가서 버튼을 입력을 하든 누르든 뭘 하게 되면 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기능. 파워가 켜지고 채널이 업다운이 되고 볼륨이 업다운이 되죠. 맞나요? 예. 아니면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좀 뭐죠? 줌 기능도 있고 3D 기능도 있고 많단 말이에요. 그죠? 유튜브도 재생해주고 맞죠? 그러한 기능들을 스트럭처에는 못 담아요. 여기는 함수가 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한 기능들이 함수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구조체까지 물론 구조체 다음에 공용체도 있고 열거형도 있고 한데 구조체가 그나마 대표적이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구조체에서 이렇게 다른 타입의 변수들은 얼마든지 선언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어떠한 기능을 할 수 있는 함수, 객체지향 언어에서는 메서드라고 하죠. 그거를 우리가 여기에는 스트럭처의 구조체의 단점이에요. 그게 기능을 여기다가 못 넣어요. 그래서 C 언어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클래스라고 해서 이제 객체지향 언어를 만들어서 객체지향 자바나 C++이나 C샵이나 이런 것들에 들어가 보면 클래스하고 TV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면 int 인치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여기에 파워온이라는 게 파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이드 파워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차이점을 보자면 구조체는 필드만 들어가 있는데 이 필드만 들어가 있어서는 더 이상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한테는 프로그램으로 뭔가를 제공해 주기가 힘들다 라고 판단해서 C 언어 다음으로 이제 객체지향 언어가 나오면서 기존의 구조체에다가 함수, 엄밀히 얘기하면 객체지향 언어에서는 메서드라고 합니다. 메소드. 근데 이 부분을 추가를 해 줌으로써 얘보다 훨씬 더 많은 기능을 하게끔 그리고 하나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계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구조체도 이렇게 하면 설계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설계도에 우리는 이거를 비유를 많이 시킵니다. 아니면 형틀 있죠, 틀. 붕어빵 틀이 있듯이. 그죠? 붕어빵 틀 하나 있으면 우리가 재료만 있으면 예를 들어서 밀가루, 그런 반죽, 그죠? 반죽, 팥, 등등에 대한 내용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수도 없이 찍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TV. 설계도만 볼 줄 안다면 여러분들 그거 재료만 있으면 다 찍어내죠. 그죠? 맞잖아요. 예. 그러한 형태로 이렇게 지금 이제 발전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큰 맥락에서 따지고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배열을 넘어서서 이제 스트럭처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는 C 언어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요까지 배우고 나서 공용체도 있고 열거형도 있고 뒤에 가서 이제 동적 메모리 할당 부분도 있지만은 아주 큰 개념에서 바라볼 때는 스트럭처가 일단은 C 언어에서의 마지막 자료 구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이 부족한 부분이 이제 객체지향 언어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함수들까지 메서드까지 들어간 게 바로 클래스다예요. 그래서 이 클래스가 이 스트럭처를 개선해서 나온 게 바로 클래스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해를 하고
이렇게 변해왔지. 변수. 그 다음에 배열. 배열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단점인 한 가지 데이터만 저장할 수 있는 타입을 여러 개의 타입으로 저장할 수 있게끔 하나로 정의하는 것을 구조체라고 하고, 그 구조체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공유해서 쓰는 메모리 절약 차원에서 그거를 공용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구조체에서 없는 기능을 잡아 넣었던 내용이 바로 자료구조가 바로 객체지향 언어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C 언어를 다 배우고 객체지향 언어를 배우시게 되면 바로 그게 객체를 나타내는 설계도인 클래스를 배우시게 되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흐름은 흘러가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해를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구조체까지 왔고, 이제 우리가 C 언어에서는 어떻게 보면 큰 맥락에서 마지막 자료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이론적으로부터 서서히 접근을 하고 구조체 다 배우고 나서 나중에 객체지향 언어로 넘어가서 클래스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C 언어를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저처럼이 아니죠. 저의 인강을 쭉 들어오시고 이제 끝까지 다 완강을 하셨다 그러면 객체지향 언어에 가서요, 앞부분 이제 문법이 조금 틀린데 그 부분만 익히시고 바로 객체 부분으로 넘어가셔도 문제 없습니다. 이거는 아시겠죠? 왜냐하면 C 언어의 기반에 있다라는 것은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램도 객체지향 프로그램 이전 단과 객체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하는 단으로 이렇게 전후반부가 나뉘거든요. 예, 나뉘기 때문에 전반부는 우리가 배웠던 변수 또 뭡니까? 변수하고 반복문, 조건문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예,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문법만 좀 보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거는 뭐다? 객체다 이거예요. 클래스. 그러니까 클래스부터 여러분들이 보면 진도가 빨라지겠죠. 그래서 기본이 있으려 그러면 C 언어부터 왜 시작하는지를 아셔야 되죠. C 언어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얘가 딱 저급 언어와 고급 언어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 둘 다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보니까 5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모든 대학교, 그죠? 그것도 공대도 공대지만은 이제는 공대를 벗어나서 다른 과에서도 C 언어, 특히 4차 산업혁명을 만나서 C 언어는 아직까지도 사용되고 있고 소멸될 가능성조차도 아직까지 희박해요. 왜? 인베디드 프로그램에서 C만한 언어는 없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웹과 앱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그거를 배우려면 이제 여러분들이 C 언어가 기초가 되어서 이제 객체지향 언어를 배우고 데이터베이스도 배우고 그리고 JSP나 PHP나 이런 것들 배우시고 그리고 앱을 배우시려 그러면 자바에서 바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나 혹은 코틀린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앱 하나는 쉽게 개발할 수 있어요. 기본기가 탄탄하면 뿌리가 단단하면 열매 맺기까지는 아주 쉽죠. 단 뭐예요? 꾸준히 공부를 해야겠죠. 예, 그게 핵심이죠. 예. 볼게요. 자, 구조체의 개념입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읽어보고 쭉 넘어가 보도록 하죠. 제가 방금 요약해서 10분 가량 조금 넘게 설명을 했는데 그 부분에 이미 다 들어가서 설명할 걸 다 했어요. 제가 이미. 이제 보면 돼요. 자, 구조체란 서로 다른 자료형이다. 그죠? 같은 자료형이라면 배열인데 서로 다른 자료형의 집합을 의미한다. 맞죠? 예. 배열은 같은 자료형의 항목을 처리할 경우에 우리가 효과적이다. 효과적일 수도 있고, 하긴, 당시에 배열이라는 자료 구조가 나왔을 때, 변수만 쓰던 시절에서 배열이 나왔다면 굉장히 센세이션하고, 굉장히, 고난이도의 자료 구조가 나왔죠. 근데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메모리 낭비도 있고, 한 가지 데이터 타입밖에 저장을 못하니 코드가 막 복잡해지죠. 그죠? 사람의 정보를 저장을 하려고 하는데 문자열에다가 적고 문자형 배열에다가 적고 또
정수형 배열 뭐 또 뭐 있습니까? 또 뭐 점수 평균들 또 여러 개 다룰라 하니까 또 실수들의 배열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복잡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생각을 또 하다가 사람들이 고안해낸 게 자료 구조가 바로 구조체라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러한 배열에 서로 다른 자료형이 여러 개 존재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점이죠. 배열은 무조건 한 항목, 그러니까 한 인트면 인트, 그죠? 그리고 캐릭터면 캐릭터, 이거 한 타입만 자료형만 처리할 때는 효과적이지만 서로 다른 거를 넣을 수 없죠, 절대적으로. 그죠? 그래서 프로그램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게 단점이다. 그리고 메모리 관리적인 부분에서도 단점이 드러나죠, 그죠? 그리고 정적이다라는 부분이 바로 메모리의 단점이죠, 그죠? 자, 그래서 서로 다른 자료형이 여러 개 존재하는 프로그램에서는, 근데 요즘에는 전부 다 여러 개 서로 다른 자료형이 다 존재하죠. 맞잖아요. 학생 하나 관리하려고 해도 학번 들어가죠, 이름 들어가죠, 주소 들어가죠. 뭐 다 다른 다 다른 자료 구조예요. 다 다른 데이터 타입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배열도 쓸 수가 있지만 배열 말고도 우리는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을 섞어서 써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대신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등장한 게 바로 구조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뭐 사람 회원관리 명부라든지 뭐 아니면 뭐 비디오 대여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요즘에는 그런 거 없죠, 그죠? 그리고 하물며 또 뭡니까? 뭐 어떠한 중국집에서 뭐 짜장면이 얼마, 뭐가 얼마 이러면서 매출 전표 처리하거나 이런 거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다 다르죠. 가격도 다르고 캐릭터도 다르고 뭐 다 달라요. 그러면 배열보다는 구조체를 많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학생 성적을 처리하는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정수형 있어야 되죠. 이름 있어야 되죠. 그리고 평균 구해야 되죠. 뭐 등의 자료형이 필요하죠. 그래서 구조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구조체는 여러 가지 종류의 자료형을 한 번에 묶어서 통합된 우리가 변수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를 뭐 레코드라고 칭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구조체 그냥 변수라고도 칭을 합니다. 그냥 뭐 레코드라고도 하고, 레코드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DB에서 이렇게 행과 열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엑셀처럼, 그죠? 이렇게 있을 때 이 한 뭡니까? 로우, 원로우 요 자체를 우리는 레코드라고 칭을 해요. 레코드. 그런데 여기에서는 구조체가 바로 이런 레코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코드라고도 칭을 하고요. 뭐 아니면 구조체 변수라고 칭을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뭐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거는 지금 DB니까 여기에 각각 들어가 있는 데이터 타입들이 다 다르게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데이터가 여기에는 학번이 들어가고 여기에는 이름이 들어가고 여기에는 전화번호가 들어가고 여기는 성별이 들어가고 여기에는 학과가 들어가고 뭐 등등이 나오겠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의 이 레코드를 구성하는 인자값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필드라고 합니다. 아이고 필드라고도 하고 컬럼이라고도 하고 혹은 멤버 이제 이게 스트럭처에 들어가면 멤버가 되는 거죠. 어떤 아까 스튜던트의 멤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구조체의 선언과 초기화를 한번 봅시다. 구조체도 클래스는 우리가 그냥 적으면 자동 초기화가 됩니다. 그거는 자바라든지 C++이라든지 이런 언어들은 한 단계 더 고급 언어다 보니까 이제 C 언어 같은 경우는 구조체도 다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하고 이제 우리가 초기화를 해줘야 돼요. 제가 그래서 모든 변수는 초기화가 원칙이다. 단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바로 클래스 단을 설계할 때 그거는 객체 부분이고요. C 언어에서는 반드시 구조체라 할 값이라도 구조체 안에서 초기화를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구조체는 구조체대로
우리가 그거를 이제 흔히 말해서 템플릿이라고 하는데, 여기 나오죠, 그죠? 예, 템플릿이라고 하는데, 형틀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초기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구조체는 사용자가 직접 새로운 자료형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내가 인트를 두 개를 짬뽕을 해서 구조체를 만들 수도 있고, 인트도 필요하고 캐릭터도 필요하고 포인터도 필요하고 배열도 필요하다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속성들이 있잖아요, 그죠? 속성들을 여러분들이 한 사물이 속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모니터 같으면 몇 인치 가로 세로, 그리고 뭡니까 해상도,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속성이에요, 그죠? 그게 이제 멤버가 된다는 거예요, 필드가. 그리고 뭐 언제 제조를 했는지 뭐 이런 것들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새로운 자료형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변수 사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아예 달라요. 아예 개념 자체가 틀려요. 그러니까 변수를 타입이 다른 여러 가지의 변수들을 짬뽕 해놓은 거, 즉 믹스를 해놓은 게 바로 구조체다. 단지 기능이 없을 뿐이다. 근데 그 기능이 추가된 게 클래스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구조체 형틀 우리가 붕어빵을 찍기 위해서는 붕어빵 틀을 만들어야 되죠, 그죠? 그런 틀을 만들어주는 템플릿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죠. 우리가 뭐 어떠한 템플릿을 우리가 요즘에 제공을 많이 하잖아요. UI, UX나 이런 화면 디자인할 때 기본적인 베이스, 그리고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이 뒤에 있는 제가 늘 써오는 이 지금 이러한 PPT의 지금 백그라운드 화면 있죠, 그죠? 이게 전부 다 하나의 템플릿이죠, 그죠? 이게 이제 템플릿이고, 이 템플릿에서 제가 좀 더 여기에서 살을 더 붙여서 이렇게 자료를 만든 거예요, PPT 자료를.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선 구조체는 구조체 틀을 만들어요. 거푸집 같은 거 틀을 선언하고, 이를 이용해서 구조체를 정의를 해야 우리가 구조체 변수에 접근을 할 수가 있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체를 배우시고 나면 사용을 하다 보면 굉장히 편리해요. 인간은 계속 점점 더 진화되고 편리한 쪽으로 가다 보니까 프로그램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구조체를 선언할 때는, 자, 구조체 선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틀을 만드는 작업, 즉 설계도를 만드는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으로 struct라는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구조체 변수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형식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보십시다. 자, 이렇게 됩니다. 구조체의 선언과 초기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조체 자체 내에서 이렇게 초기화를 웬만하면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 지양하십시오. 하지 마세요. 지향이 아니고 지양입니다. 이런 거는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거는 이제 설계도니까, 아하, 이 스코어라는 구조체 형태구나, 틀을 만들어 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구조체 멤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멤버가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SNO니까 뭐 어떤 넘버를 저장할 거고, 이거는 이름을 저장할 부분일 거고, 이거는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 그리고 이거는 평균이겠네요. 그죠? 이렇게 하면 한 사람에 대한, 그죠? 한 사람에 대한, 한 학생에 대한 스코어가 되겠죠. 근데 이거는 스코어보다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타내 주는 게 좋기 때문에 스튜던트 스코어 뭐 이런 형태로 구조체의 명을 그렇게 적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죠? 그리고 아울러 명심하셔야 될 것은, 구조체 형태를 선언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템플릿을 만들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세미콜론을 쳐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거를 내가 정의하겠노라 라고 알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구조체 선언의 끝을 나타내는 세미콜론을 반드시 붙여야 한다. 그래서 선언한 구조체를 살펴보면 구조체 이름, 구조체 명이죠, 스코어이고요. 필드는 6개죠. 그죠? 이렇게 구조체 멤버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구조체 요소를 이제 요거를 보게 되면 구조체는 선언 자체만 한 거잖아요. 이렇게 정의만 해놨단 말이에요. 틀만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 붕어빵 틀만 만들었다고 해서 붕어빵이 만들어지나요?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구조체는 선언한 것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조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구조체 변수를 생성하고 그리고 거기에 값들을 초기화를 해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구조체 변수를 생성을 하고 또한 구조체 선언 요거는요. 요 부분 틀을 생성하는 템플릿 부분은요. 메인 함수 밖에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함수의 유효 범위 이런 범위들을 배웠잖아요. 그죠? 지역 함수, 지역 변수 이런 거. 그죠? 그리고 스코프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역 변수는 반드시 초기화를 하고 지역 변수는 함수가 끝나면 같이 소멸된다. 이렇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구조체도 만약에 메인 함수 내에서 선언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지만 다른 함수에서는 못 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조체 형틀은 외부에다가 선언을 해서 사용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또한 구조체 선언은 메인 함수 밖에서 이루어진다. 아시다시피 그 이유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조체는 프로그램의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게 선언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이거를 그냥 일반 함수에다가 이렇게 선언을 해놔봐요. 그럼 그거는 그 함수밖에, 그 함수에서만 사용이 될 거예요. 그러려고 우리가 이걸 사용하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 군데에서 사용을 하려고 이렇게 구조체를 선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역 변수의 개념으로 이렇게 선언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구조체를 특정 함수 안에서 선언한다면 해당 구조체 변수를 그 함수 내에서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구조체 형틀은 사용 범위가 어떻게 돼요? 그 함수 내에서 선언했기 때문에 그 함수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을 뿐이에요. 만약에 A라는 함수에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여 안에다가 이렇게 선언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A 함수 안에서만 이걸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메인 함수가 이렇게 있다면 이 외부에서 이게 아닌데. 예. 외부에서 선언을 해놨다. 그러면 메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여기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배웠던 스코프이잖아요. 스코프, 유효 범위. 맞죠?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예. 자, 이렇게 범위가 좁아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뭐라고요? 웬만하면 메인 함수 밖에다가 선언을 하자. 그게 바로 구조체입니다. 예.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구조체의 선언과 초기화 되어 있는데요. 다음은 구조체를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이다. 형틀. 이거는 선언이자, 그죠? 선언이다, 그죠? 템플릿 만드는 거. 그래서 어떤 변수나 배열 등을 실제로 메모리에 할당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설계하는 작업이에요. 설계. 그래서 컴파일러한테 야, 내 이런 거 쓸 거니까 만들어 놨으니까 알아놔라.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메모리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구조체를 설계하는 지침만 컴파일러한테 야, 내 이렇게 만들었다. 알려주는 거예요. 세미콜론을 딱 찍잖아요. 구조체에서. 그러면 컴파일러 보고 야, 요거 내 만들어 놨으니까 내 좀 이따 쓸 거니까 니 기억해놔?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태그. 이름인데 이거는 구조체의 아까 스코어 있죠. 예, 스코어처럼 구조체의 이름을 우리가 이거는 person student 아니면 student score 이렇게 만들어서 그거는 구조체를 대표하는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중복되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떤 것인지 컴파일러가 모호하죠. 찾아가기가.
어떤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필드 멤버라고도 칭을 하면서 얘는 기어 클래스를 지원하지 않는다. 기어 클래스는 뭐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기어 클래스는 스토리지 클래스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제가 여러분들이 또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설명을 하더라도 그 순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적어 놨는데요. C 언어에서는 메모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억 장소를 메모리에 확보, 즉 할당할 때 해당 변수의 크기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소인 메모리와 램이 되겠죠. 혹은 요즘에는 메모리도 될 수 있고 캐시도 될 수 있고 뭐 됩니다. 그죠? 그리고 레지스터, 그죠? 이것도 뭐 우리가 빠른 레지스터 변수 배웠잖아요. 그죠? 오토 변수 이런 거. 예. 그래서 중에서 어느 곳에 저장시킬 것인가를 결정을 하고 그 변수의 유효 범위를 결정하는 등의 작업을 우리가 기어 클래스라고 한다. 그러니까 변수를 선언했다. 그러면 몇 바이트고 그 변수가 뭡니까? 변수명이 뭐고 뭐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조체에서는 기억 클래스를 이 필드들은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기억을 안 해요. 지원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기억 클래스라는 것은 구조체 형틀에 선언되어 있는 위치와는 전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구조체는 반드시 구조체명을 통해서 구조체 형태를 대표하는 이름, 이 명을 통해서 우리가 다트 연산자나 이거 연산자 있어요. 뒤에 가면 배울 텐데 다트 연산자는 그거 접근 연산자라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따로 기억하지는 않아요. 근데 비로소 우리가 메모리에다가 할당을 한다라는 것은 구조체 변수를 선언하고 걔네들을 초기화를 했을 때 비로소 할당이 되는 것이지. 그죠? 근데 구조체만 이렇게 형틀만 딱 만들었다고 해서 그 기억 공간을 얘네들이 지원을 합니까? 당연히 안 하겠죠. 그죠? 예. 아울러 연산자, 콤마, 앰퍼센트, 이꼴 연산자와 사이즈 오브의 피연산자, 그리고 함수의 매개 변수와 반환값으로 사용될 때 외에는 구조체 전체 단위로 이루어지는 연산은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냥 구조체를 만약에 내가 스코어라고 이렇게 이걸로 설명을 하죠. 내가 구조체를 아까 스코어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여기 S1, S2 이렇게 선언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N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예요? 이 스코어 이거를 우리가 AND 연산자 뭐예요? N% 주소 연산자란 말이에요. 이거를 포인터에 대입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포인터에 대입을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이 꼴도 연산자가 허용이 되죠. 아울러 사이즈 오브 해서 구조체명 스코어가 들어가면 할당이 되어 있다면 얘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필드 멤버들의 데이터 타입의 크기들이 다 있잖아요. 그걸 다 합산해서 뿌려주기 때문에 피연산자로 사용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고요. 그리고 구조체 자체를 우리가 함수의 매개 변수로 던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리턴 타입으로도 던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빼고는 구조체를 가지고 같은 구조체를 떠나서 간에 뭐 다른 구조체든 뭐든 어떠한 구조체든지 간에 구조체끼리 만약에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스코어다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S1, S2 이렇게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S1 더하기 S2 이거 된다 안 된다?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되면 이거는 이상한 거죠. 맞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해됐어요? 예? 예. 자, 요까지 일단은 시간이 많이 된 관계로 구조체의 선언과 초기화까지만 일단 마무리하고요.
다음 이론 시간에 이어서 좀 더 구조체의 선언과 초기화 방법, 그리고 그리고 구조체 변수 생성할 때 어떻게 된다,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쭉 살펴보고 그 다음에 구조체를 직접 우리가 실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준다고 수고하셨고요. 시간이 많이 된 관계로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